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거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제 토크가 많이 나오는 부분만 작은 카메라로 작은 휴대폰으로 녹화해서 올렸는데요. 좀 그 김하진 씨하고 이재영 약사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이재영 약사는 갱년기의 신체적인 증상 약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사춘기에 신체적이면서도 심리적이고 보다 더 뇌과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를 분명히 바랬을 텐데 이제 현장에서 알아서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는 대본이 없거든요. 전에 제가 EBS 출연했을 때도 대본이 없었어요. 대본을 쓸 수가 없죠, 작가들이. EBS 나갔을 때는 워낙에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고 이번에는 뭐 그렇게 대본을 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사춘기 어제 이제 빼먹은 것들이 사춘기가 봄 춘이 봄을 의미하고 그 봄은 짝짓기의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짝짓기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동료들 간의 경쟁 의식하고 자기가 더 잘나 보여야 되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심리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집착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래 대본에는 사춘기에는 외모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춤 잘 추고 그런 쪽에 이제 빠져드는 게 이제 새들이 번식기 때 왜 짝짓기 춤을 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깃털을 이렇게 고르고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때 동물적으로 동물적으로 외모를 잘 가꾸고 해야만이 선택을 받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신호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동물들의 짝짓기 철에는 건강하다라는 난 여유가 있다, 힘이 있어, 건강해. 나는 아주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시간도 촉박하고 원래는 5분 주어졌는데 9분 동안 얘기했던 거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말을 못 했는데 그런데 예전처럼 꼬마 신랑이 있고, 어, 15살에 시집을 가고, 이런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바로 예전엔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짝짓기 시기랑 인간들의 짝짓기 시기가 과거에 비슷했었다는 거죠. 근데 결혼 중년기가 30대 이후로 오게 되면서 단순하게 외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짝짓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10대들의 그 이제 성경험, 빠른 성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지하게 되죠. 너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문명화가 되면서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선진국 아무튼 성이 좀 개방된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임법을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피임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아무튼 그게 이제 우리 문명화된 사회의 사춘기, 인간이 동물적인 특성을 아주 많이 보이는 그 나이 때에 그 동물적인 본성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늦게 장가가고 늦게 시집가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어제 좀 전달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후변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제대로 하나 정리한 거는 우리가
과실수를 많이 심은 정원을 가꾸는 나이가 가꾸고자 하는 나이가 사춘기고, 그다음에 벤치가 있는 누구나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는 공원을 가꾸는 나이가 뭐 갱년기다.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됐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가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어떤 쌓은 역량을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나이인 것이죠.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사후의 세계 예전에 사후의 세계 유체이탈로 이제 스웨덴보리 또는 스웨덴보르그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이 이제 유체이탈로 천국과 지옥 연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천사들하고 나눈 대화 중에서 죽었을 때 듣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지구에서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이것과 이것을 열심히 했느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이 있다는데 그게 이제 신라이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사공이었단 말이에요. 사랑과 공부였어요. 사랑과 공부. 그래서 제가 숫자 4하고 0자를 좋아했어요. 그걸 사공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어떤 비밀번호에는 항상 4공이 들어가요. 초창기 비밀번호. 대학교 때부터 제가 통장 비밀번호에 4공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사랑과 공부였어요. 사랑과 공부. 그래, 사랑과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죽자.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이제 그 영계 스웨덴보리 책 같은 경우는 20대 때 다 읽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랑과 공부를 사람이 죽었을 때 묻는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때가 돼서 이렇게 됐나? 예전에 내가 그 어떤 임사체험 책이라던가 그런 책에서는 이게 안 나왔었는데 너가 지구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마다 사명이 있다는 게 사명. 그래서 사명을 제대로 하고 왔는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사랑, 공부, 사명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전부터 제가 무슨 일 하다 보면 꼭 오후 4시 4시 44분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일찍 일어나도 또 새벽 4시 44분 이렇게 되고 이게 사라는 게 그 왜 운보 김기창 화백도 해외여행 갈 때 사자가 들어가는 여관이나 호텔에서 자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여행 다니던 사람이 해주던데 그 우리나라 쪽에는 그래서 사를 F층이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그 죽을 사자랑 어감이 같다. 그래가지고 좀 피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왜 나는 자꾸 이제 제가 의식이 되는 거겠죠. 왜 자꾸 시계만 보면 사사사가 계속 뜨지? 그러니까 우연히 보면 꼭 사사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자동차 계기판을 볼 때도 사사사가 많이 뛰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시계의 숫자가 1111 이렇게 뜬다거나 뭐 3333 뜬다거나 444 이렇게 그때마다 자기가 시계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을 경우에 뭐 888은 쉽지가 않겠네. 88분은 없으니까. 55분까지 있겠네. 555 이렇게 1부터 5까지 있겠네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같은 숫자가 있는 시계 계기판을 자주 보는 것은 그게 자기 자신이 우주하고 잘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듣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좀 약간 신비주의 채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 444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사랑, 사색, 사명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444. 그래서 또 사자가 죽을 사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4444인데 죽기 전에 사랑하고 사색하고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지구별 여행자의 하나의 어떤 숨겨진 바닥에 깔린. 근데 저걸
저게 뭔지 이제 우리 영혼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의 종류가 한 7, 8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사랑에는 에로스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필리아, 우정, 아가페 뭐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색은 일종의 또 플라토닉 러브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명에는 분명히 또 사랑이 섞여 있고 저 사랑과 사색과 사명이 그렇게 분리되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다 비슷한 개념이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사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아이고 잠깐만요. 네, 사를 하나 추가하고 지금 저장을 눌렀는데요. 사사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좀 기피하는 사자를 기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사는 이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그 방향을 찾는 그 사를 물론 거꾸로 쓰지만 이렇게 하지만은 그 뒤집어진 사가 이제 그 우리 지도에가 북쪽을 트루노스 또는 진북을 가리키는 표시로 이 사가 쓰이죠. 진북과 자북은요 막 흔들려요. 이 지구 자기장이 막 대류 현상에 의해서 다이나모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지구 내부의 운동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은 굉장히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막 나침반은 이게 나침반으로 북쪽을 찾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삶의 지도가 있어야만 이제 트루노스를 알게 되는 건데 자기 삶의 지도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 그걸 이제 까먹고 이제 레테의 강을 건넌다 그러죠. 까먹고 태어난단 말이죠. 까먹고 태어났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사사사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살면서 죽기 전에 맨 앞에 있는 사는 죽기 전에 사랑, 사색,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색이라는 것은 공자 선생이 내가 온종일 생각을 해봤으나 잠깐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사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움의 과정이 없으면 사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아주 깊은 몰입 상태, 명상 상태로 들어갔을 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우주와 연결된 지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도통을 하는 거죠. 책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도통하는 방법이 그렇게 도통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통해서 책을 보다가 도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미국인가 어느 대학의 물리학자인가 과학자인데 이 양반이 공부하다가 도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물리 공부하다가 도통을 해가지고 이게 신적인 능력을 이제 치유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던 학자가 막 이렇게 원격 치유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유튜브에 어디서 봤지? 내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책에서 공부하다가도 도통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뭘까 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능력이 생겨 버리는 거죠. 공부하다가도 어찌됐건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삶의 지도 너는 공부하다가 도통해가지고 사람들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라 뭐 이런 그런 지도가 있었을 수 있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은 시계를 볼 때 3333이 많이 보이는지 4444가 많이 보이는지 그러니까 4시 44분 4초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살면서 444가 많이 보였어요. 제가 의식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볼 때마다 나도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하루에 시계를 몇 번을 보지? 근데 왜 이렇게 자꾸 4시 44분에 시계를 자꾸 보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최근에 그 임사 체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받는 질문이 사랑과 공부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좀 풀렸는데 그게 사랑, 공부, 사명인 거죠. 사랑, 사색, 사명. 이 사색에는 공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책을 통한 것만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색이란 말이 더 마땅하다. 저 사색에는 몸으로 하는 공부, 명상으로 하는 공부, 책으로 하는 공부,
뭐 무술 수련으로 하는 공부 모든 게 사세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느낌이 들어서 어쨌건 저는 이제 아무튼 인사체험자들의 말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일찍 제가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최초로 읽었던 책이 임사체험자들의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 책들은 제가 10대 때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444의 어떤 자꾸 제 삶에서 나타나는 이 444라는 숫자를 해석을 못 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지 이게 마음이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랑과 사색과 사명을 충분히 넌 하고 죽을 것인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이렇게 어떤 우주가 나에게 던지고 있었구나. 444 4시 44분 그런 해석을 내려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사랑과 사색과 사명을 이렇게 꺼낸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니체가 제가 어제 강의에서 글씨 이거 줄여야 되겠구나. 확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니체가 짐승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짐승과 초인의 짐승에서 초인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사춘기가 있어요. 사춘기가 있어요. 요게 뭐죠? 네,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러다가 사춘기와 갱년기 사이에 우리가 보통 사춘기와 갱년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간. 보통 인간. 인간이죠. 이 인간은 뭘 해야 돼요? 주로 뭔가 사색을 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거야. 갱년기. 자, 갱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키우면 되겠네. 이거를 좀 줄이고 이걸로 이제 제가 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음에 강의할 때 한번 써먹으려고. 사랑, 사색, 사명. 점을 3개씩 배치를 하고 오케이. 자, 드디어 했어요. 정리를 좀 했어요. 4444. 제 인생에 자주 띄었던 숫자들. 죽기 전에 사랑과 사색과 사명을 너는 충분히 하고 죽을 것이냐. 이 질문을 그동안 내가 계속 받아왔구나. 신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거든. 대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자기 주변에서 눈에 띄는 뭐 숫자라든가 뭐 구름의 모양이라든가 지금은 몇 시 몇 분이고 또 지나가는 간판에서 간판의 글귀라든지 뭐 이렇게 우연히 나에게 눈에 띄는 것들은 그게 신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제 강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444는 숫자로 마무리를 해보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니체의 말. 그래서 그 밧줄에 사춘기하고 갱년기라는 어떤 하나의 갈등기가 존재하는 거죠. 사춘기는 사랑을 구하고 인간은 사색을 해야 되고
갱년기가 오면은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초인의 경지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지구를 이제 언젠가는 세상을 버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지구를 떠나는 거죠. 또는 신선이 되거나. 그런데 또 의외로 갱년기 이후에 다시 또 회춘하고 제2의 청춘이 올 수도 있어요.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가 워낙에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또 다시 사색을 하고 또 자기 사명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어제 이렇게 충분하지 못했던, 그리고 여러 사람이랑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에 충분히 몰입할 수 없었던 그 강의가 좀 아쉬워서 오늘 친구랑 점심 약속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